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들린다. 오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청각신경병증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난청질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각신경병증에서도 인공와우 수술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막 이소골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길게 펼쳐서 보겠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청신경을 통해 청각 중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팽이관 속 기저막 위에는 뇌 유모세포가 길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소리 진동에 의해서 고막, 이소골, 그리고 기저막이 순차적으로 진동을 하면 저 기저막의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뇌 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이 활동전이가 청신경을 통해 청각 중추에 돋아오면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정도로 저렇게 약하게 기저막이 진동을 해서는 큰 신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가 다 크게 들린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외유모세포 뒤에는요, 이렇게 외유모세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저 외유모세포는 무엇을 하느냐? 외유모세포는 점핑세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막 이소골 진동에 의해서 기저막이 저렇게 약하게 진동을 하는데 기저막이 외유모세포를 살짝만 건드려도 얘들은 스카이 콩콩처럼 마구 점핑을 합니다. 그러면 저 기저막이 더 크게 진동을 하고요. 이제 뇌유모세포에서는 이 강력한 기저막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큰 신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 과정을 아주 간략한 그림으로 줄여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에 의해 고막 이소골이 진동을 하면 기저막이 아주 약하게 진동을 합니다. 저 진동하는 기저막이 외유모세포를 건드리면 외유모세포는 점핑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기저막이 더 크게 진동하게 됩니다. 자, 이소골의 진동과 외유모세포의 진동으로 강력한 기저막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유모세포가 저 기저막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큰 신호를 발생하고 우리는 큰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 청력입니다. 우리 귀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청성뇌관 반응 검사, 즉 ABR입니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30dB이니까 20dB이면 아주 작은 소리인데요. 귀가 저런 상태면 이렇게 20dB의 아주 작은 소리가 들어와도 뇌에서 소리에 대한 뇌파, 청성뇌관 반응이 생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검사는 이음향방사 검사, OAE입니다. 점핑 세포가 저렇게 뛰어들 때 소리가 납니다. 쿵쾅쿵쾅. 이 소리를 측정하는 검사가 이음향방사인데요. 저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큰 소리가 났을 때 측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적 결함이나 바이러스 감염, 노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저 점핑 세포가 기능을 잃게 되면 기저막의 진동이 약해지고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감음성 난청이 됩니다. 점핑 세포가 없으니까 쿵쾅쿵쾅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음향 방사로 검사를 해도 이렇게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dB의 작은 소리에는 뇌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큰 소리, 7, 80 정도 큰 소리를 넣어야지만 뇌파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병이 더 깊어져서 뇌 유모세포마저 기능을 소실하게 되면요, 전혀 소리를 못 듣게 되고 100dB의 큰 소리에도 뇌파가 생성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음향 방사는 측정되지 않고 청성뇌관 반응은 아주 큰 소리에만 반응이 나타나든지 무반응의 상태, 이런 것을 총칭해서 감각신경성 난청, 감음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그림이 정상 청력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감음성 난청과는 다르게요. 저 점핑 세포는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뇌유모 세포가 없거나 청신경이 없어서 소리를 못 듣는 상태, 이것을 청각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저 점핑 세포는 잘 뛰고 있으니까 이음형 방사를 검사해 보면 끼익 쿵쾅 소리가 잘 측정이 됩니다. 반면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해보면요, 100dB의 아무리 큰 소리를 줘도 생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음형 방사 검사에서는 반응이 있고 청성내관 반응 검사에서는 무반응인 상태를 청각신경병증이라고 하고, 내부 상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런 상태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청각신경병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뇌유모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제1형이고 청신경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것이 제2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청각신경병증 1형은 외유모세포는 점핑을 하고 있지만 뇌유모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신호 전달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청각신경병증 2형은 뇌유모세포에서 생체 신호는 만들어지지만 청신경이 기능을 못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선 보청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서 더 강력한 진동을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유모세포가 열심히 점핑하면서 기점하게 강력한 진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동을 더 만드는 게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공호흡 이식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제1형을 생각해 봅시다. 인공호흡 이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 인공호흡에서 전기신호를 만들면 청신경을 따라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2형에서 인공호흡 이식을 하면 어떨까요? 이미 뇌유모세포에서 생체 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달해줄 신경이 없어서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인공호흡과 전기신호를 더 만든다고 해서 소리가 크게 더 잘 들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청신경을 넘어서 뇌의 중간 부위인 뇌관에 전극을 이식하는 인공뇌관 이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측 귀에 청신경 종양을 가진 경우에만 뇌관 이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신경병증 2형에서 뇌관 이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의심되는 환자에서요, 이음형 방사 검사,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청각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되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타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만 찍으면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청신경이 굵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그림에는 청신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1형 청신경병증의 여러 원인 중 한 가지로 OTOF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OTOF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 변이가 발견되면 그때 제1형 청각신경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인공호흡 이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청각신경병증 아동에게 인공호흡 이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인공호흡 이식 이후에 단음절 단어 지각 검사를 했는데요, 청신경이 정상인 청신경병증 환자들은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단음절 단어 지각 검사 점수가 한 95점인 반면에 청신경이 MRI에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은 한 30점 정도로 말지각 능력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에서 청각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되면 MRI 찍어서 청신경 상태 확인하고 바로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환자의 상태를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경과 관찰한 이후에 신중하게 수술 여부 또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생후 3개월에 청성뇌관 반응 검사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이음형 방사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서 청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아기입니다. 생후 5개월쯤에 청력 검사를 했는데요. 90dB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심도 난청의 상태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역시 심도 난청이고요. 저 A라고 적힌 것이 보청기 착용 청력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뇌 유모 세포가 충분히 진동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청기 출력이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보시면 청력이 저렇게 좋아졌습니다.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자연 호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경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5개월 차에 정상뇌관 반응 검사, 이음형 방사 검사를 통해서 청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아기인데요.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복이 되어서 20dB의 아주 작은 소리에서도 정상뇌관 반응이 나타난 정상 청력으로 완전 회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신경병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난청이 의심된 아기는요, 이음형 방사 검사, 정상뇌관 반응 검사를 해서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아니면 청각신경병증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일 청각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되면 면밀히 경과 관찰을 해서 청력의 자연 호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력의 자연 호전이 없고 난청이 지속된다고 하면 MRI 촬영을 해서 청신경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12개월 이전에 조기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쪽 귀만 청력을 소실한 일축기 난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